가장 큰 문제는 이 직원들이 일부러 넘어졌다거나 또는 다쳤다거나 해가지고 산재 처리를 해달라. 비일비재하게는 현금을 횡령하는 문제들 또는 비품을 몰래 집에가는 문제들 뿐만이 아니고 이 직원들의 일부 부도덕한 행태들이 호텔을 운영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머리가 아픈 일이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모슐랭 가이드의 이재경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이 모텔 사업을 하시면 가장 궁금해하는 요소들을 몇 가지 추려서 제가 느꼈던 경험치를 토대로 여러분들한테 좋은 정보를 한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미래의 모텔 산업은 어떤 트렌드를 가질까라는 주제로 몇 가지를 이야기해볼까 하는데요. 오늘 모텔 사업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집중해서 들어봐 주시고 시작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미래에는 객실 타입의 종류가 굉장히 다양화될 거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 숙박시설 이용을 할 때 보면은 보통은 스탠다드나 디럭스, 스위트룸 정도만 있는 한 3개 정도의 타입을 대중화적으로 이용을 하고 있고, 사실 우리도 스탠다드나 디럭스 차이는 잘 모르겠는데 5,000원이나 10,000원 정도 비용을 더 내고 이용을 한 경험이 조금 있으실 것 같아요. 하지만 최근에 우리 숙박시설 이용할 때 보면은 객실 타입의 상품들이 굉장히 다양화됐어요. 단순히 객실을 판매하는 상품에서 이벤트성을 홍보하는 형태로 객실 구성을 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얼리 체크인, 레이트 체크아웃, 그다음에 오픈 특가, 도부 특가 같은 여러 가지 이벤트 상품들이 가미가 됐고요. 또는 우리가 실제로 이용하고 있는 객실 상품만 보게 되면은 PC방도 들어가 있고요. 100인치 스크린이 들어가 있는 영화관 등, 또는 사람들이 여러 명이 들어가서 파티를 즐길 수 있는 다이닝 파티룸 등 여러 가지 객실 타입 상품들이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 업장들을 살펴보니까 타입들이 한 10가지 넘어가는 것들이 보통 평균적이더라고요.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많은 객실 상품을 구성하여서 선택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판매자 입장에서는 똑같은 방 크기이지만 이 내부에 들어가 있는 컨텐츠로 인해서 다양한 객실 요금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의 상품들이 점점점 증가할 거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는 수도권보다는 지방에 있는 숙박 부동산에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서울의 강남, 역삼, 설릉, 우리 테헤란로의 메인 상권의 뒤쪽에 보면은 굉장히 많은 모텔들이 촘촘히 있습니다. 이미 이런 모텔들은 건물 자체를 하나 매입을 하려다 보면은 180억에서 많게는 200억 넘는 금액의 부동산을 주고 사야 돼요. 근데 실제로 이 부동산을 플랫폼에서 한번 검색해 보세요. 평일 단가가 5만 원에서 6만 원 정도로 사실은 판매가 되고 있을 거예요. 근데 그마저도 평일에 다 만실이 안 되는 경우도 사실 많을 거예요. 물론 주말 같은 경우는 사실 대부분의 숙박 사건들이 다 만실이 되다 보니까 예외적으로 한번 볼게요. 대전광역시의 유성온천지역을 한번 볼게요. 이 동네에 모텔들이 지금 매입 원가는 평당 한 2,000에서 3,000 정도가 형성되고 있는데 실제로 운영되고 있는 평일의 일반실 단가가 약 8만 원에서 10만 원까지 가는 업장들도 사실은 있습니다. 오히려 부동산의 매입 원가는 더 저렴한데 운영적으로 판매하고 있는 상품의 금액들은 더 높은 형태, 또 더 높은 회전율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운영적인 수익적인 측면에서는 훨씬 더 지방상권들이 유리한 곳도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 지역의 부동산들이 약 2017년, 18년도에 매입된 금액이랑 현재의 금액을 비교하면은 평당 매입 금액이 약 한 2배 정도 올라가 있는 현상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지역뿐만이 아니고 사실 우리가 찾아보면은 이런 알짜배기 숙박 부동산 시장들이 아직도 전국 곳곳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사람 전쟁입니다. 여러분들 호텔 운영하시다 보면은 직원들이 골머리를 앓는다 또는 많은 월급을 줘야 된다는 이야기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근데 실제로 호텔 근무자들한테는 최저시급 9,860원을 적용을 하면은 약 300만 원 후반에서 400만 원 정도 되는 많은 급여를 지출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호텔 운영에서 지출 비중에 가장 높은 게 바로 인건비죠. 그런데 사실 인건비는 어차피 사람을 고용하면 당연히 내야 되는 비용이기 때문에 좀 두 번째로 보고요. 가장 큰 문제는 이 직원들이 만들어내고 있는 호텔의 생태계입니다. 아쉽게도 일부 직원들이 이 전체 시장을 흐리는 이런 문제들이 간혹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바로 대표적으로 직원들이 일부러 넘어졌다거나 또는 다쳤다거나 해가지고 산재 처리를 해달라. 비일비재하게는 현금을 횡령하는 문제들 또는 비품을 몰래 집에가는 문제들 뿐만이 아니고 이 직원들의 일부 부도덕한 행태들이 호텔을 운영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머리가 아픈 일이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직원들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기 싫으니
오히려 직원이 아닌 기계가 또는 이 시스템이 호텔을 운영할 수 있는 형태를 도입을 해보자라는 생각을 더 많이 하실 겁니다. 지금 숙박시설 이용하시다 보면은 일부 호텔이나 일부 모텔들은 키오스크라고 하는 객실 무인 판매기가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높은 기술들로 현재 이 시스템이 운영이 되고 있고요. 당연히 이 기계에서는 예약도 자동 연동이 되고 있고요. 신분증도 인증을 해가지고 성인 인증을 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또는 프론트 근무자가 없더라도 이 키오스크에 있는 전화를 통해서 무인 관제 시스템을 이용한 외부에서 호텔 직원을 대신해서 손님을 응대할 수 있는 형태의 시스템도 이미 많이 고도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호텔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이러한 시스템을 잘 활용해 주시는 게 오히려 사람과에 대한 스트레스를 더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는 바로 이 소형 하이엔드 스테이 숙소들의 증가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1박에 평일 50만 원, 주말에 100만 원짜리 숙소가 있다. 여러분들은 누구시겠습니까? 실제로 숙박 수요를 하고 있는 젊은 분들을 대상으로는 이런 높은 하이엔드 감성 숙소들의 수요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MZ세대들이 더욱더 새로운 것을 추구를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여행을 가더라도 좀 더 엣지 있는 또는 오래 머무르고 재밌게 즐길 수 있는 이런 숙박시설들을 선호하는 추세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걸맞춰 공급자 수도 굉장히 많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또는 사업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우리가 객실수가 작은 여관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런 여관들을 좀 더 저렴한 금액에 매입을 했어요. 조금 더 돈을 써가지고 리모델링을 하면은 비슷한 형태로 하이엔드 숙박시설들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컨셉을 확 바꿔버리면은 많게는 20만 원, 30만 원, 50만 원까지도 높은 금액을 받을 수 있는 숙박시설로 재탄생을 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는 객실 판매 외에 다른 부대 매출을 올릴 수 있는 전략을 반드시 가져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일반 숙박시설, 모텔이라는 것의 상품은 단순하게 대실 또는 숙박을 시간 단위 개념으로 또는 일 단위 개념으로 판매를 하는 게 끝인데요. 이제 숙박 매출 외에 다른 것들을 더 판매를 할 수 있는 것이 없을까라는 고민들을 해봐야 될 때가 됐습니다. 최근 정부에서 일회용품 규제를 많이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회용품 무상으로 주지 마라 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많은 사장님들이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돈 주고 받자니 손님들이 안 올 것 같고 무상으로 주자니 법에 걸리고 이렇게 하면서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일부 숙소들은 이 일회용품들을 유상으로 판매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모텔에서 기본적으로 제공되고 있는 일반 비품도 이렇게 모으게 되면 약 한 1,000원 조금 넘게 나올 것 같은데 이건 한 2,000원 정도에 판매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 한 200% 정도 마진을 보고 고객들한테 판매를 하는 거죠. 근데 이게 무서운 게 또 모이고 보면은 월에 약 한 100만 원 가까운 매출들을 또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세팅을 할 때 고객분들이 단순히 숙박을 이용을 하면서 구매를 할 수 있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라는 전략을 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좋은 호텔 가가지고 좋은 호텔의 친구류들 또는 호텔에서 느꼈던 굉장히 좋은 향이 나는 어메니티, 그리고 내가 샤워 후 입었던 가운들, 이런 것들 딱 이용해 보면은 와, 이거 너무 좋다, 이거 한번 구매해보고 싶다라고 고민 한번 해보셨던 분들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거를 구매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디서 판매를 하는지도 모르는 거죠. 그리고 호텔 프론트 가서 물어보니까 아, 이건 판매하는 게 아닌데요 라는 답변도 들어보신 분들 있으실 겁니다. 자, 이제 이런 것들도 우리가 판매를 할 수 있게 준비를 한번 해보자고요. 좀 더 여유 재고분들을 가지고 이용객들한테는 좀 더 할인을 하는 정책으로 해가지고 고객들의 추가 구매를 유도하는 전략으로 해서 부대 매출을 만들어내는 전략도 우리가 가장 손쉽게 해볼 수 있는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타 업체보다 좋은 어메니티가 들어가야 되고 타 업체보다 좋은 가운이 들어가야 되는 이런 좋은 품질의 상품을 유지를 하는 것도 우리가 호텔을 운영할 때는 앞으로 가져야 할 엣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미래의 숙박 트렌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았는데요. 여러분들, 지금 전국의 많은 숙박시설들이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 기준으로 약 25,000개 되는 숙박시설들이 2023년도 기준으로 약 1만 개 후반대로 이미 감소가 많이 되었습니다. 또는 이제 숙박시설에 투자에 관심이 생기셔서 찾아보시는 분들에게는 너무 높은 금액 때문에 부담스러워지고 있고 점점점 지방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런 현실을 경험해 보신 분들도 있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한데 우리는 이 가운데서 기회를 잘 찾아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충분한 시장 조사를 하지 않고 무턱대고 지방을 잘못 사면은 물리는 악재가 될 수도 있고요. 흔히 말하는 좋은 지방의 상업지에 부동산을 매입을 하게 되면 내가 매입한 금액보다 좀 더 좋은 금액에 매각을 할 수 있는 좋은 토지도
받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은 사실 이거를 알아채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편하게 궁금하신 것들, 상담을 받아보고 싶은 분들은 이 편하게 댓글을 남겨주시고 연락을 주신다면 제가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궁금해하고 있는 이 숙박 산업에 대한 민감한 이야기들 또는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정보를 제공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